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54분입니다. 예, 어제 제가 세미나를 하느냐고 거의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오늘 올리는 동영상은 코스피 200 지수랑 고퍼스만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SQQQ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 이런 분석 동영상은 월요일 오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미국 증시 안 열리니까요. 미국 증시 열리기 전까지는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볼게요. 분기봉. 분기봉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 전고를 안 넘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가 매도가잖아요. 299.97이 매도가고 그 위에 있는 상단선은 322.8 여기요. 81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요 점선으로 된 거 요게 이제 P3인데 요게 327.31에 있습니다. 요 세 선 모두 그러니까 299.97 그 다음에 322.81 327.31 모두 전봉 고가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전봉 고가를 넘지 않는 한은 상승의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봉 고가를 넘지 않으면 이건 상승봉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기는 상승봉을 그린 게 아닌 거죠. 더군다나 322.81은 지금 이번 달 일목으로요. 일목으로 봤을 때 322.53이거든요. 전환선구가. 그러면 그 수치보다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지난 분기 고가를 넘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전환선이 320.53에 있기 때문에 이 위는 매도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든 여기서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322.53 위는 매도자가 가져가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실 건 월봉이고요. 월봉은 볼 게 없죠.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자유롭고요. 301 내려가면 301까지 가능하다. 분기봉이 301까지 내려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분기봉이 301까지 내려오면 지금 여기 299.97이 상단선이잖아요. 이 윗꼬리가 이만큼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윗꼬리가 이만큼 생기면 다음 분기에 상단선이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온다? 300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 생각엔 끝난다. 상승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다음 분기 되면 317.38이 상단선이에요. 317.38이 상단선이고 하단선은 여기 293.7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대로 이번 달이 끝난다 라고 해도 다음 분기에 293까지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293 갔을 때 고버스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번 달에 일목균형표 월봉 일목균형표 상에 전환선 구가 322.53에 있잖아요. 근데 다음 달이 되면 317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은 다음 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분기는 여기 보시면 317에 걸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저기에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전환선 9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로서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하락에 유리하다는 거. 지금은 오르지 않으면 하락에 유리한 거예요. 올라야 그나마 하락에 불리해지는 거지. 오르지 않으면 하락에 유리해지는 거죠. 올라도 상승에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락이 불리해지는 거지. 왜냐? 하단선은 어차피 저 밑에 있으니까. 자,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제 이해되세요? 예, 이대로 끝나면 상방은 힘들어. 293까지 빠져야 상방을 고민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정작 317을 막아. 근데 지금 315일 때 이 정도인데 300까지 내려가면 아마 한 305 정도 막을걸요? 네. 그러면 300에서 끝나면 위로 305 정도를 틀어 막을 거예요. 밑은 열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신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주구장창 매수해야 돼요. 주구장창.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구장창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않는 한은 어쨌든 상방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 네, 지금 주력봉이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0.45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예측으로 바꾸시고 수치를 바꿔야 되니까 0.45 0.43이 이거 45 그럼 47이네요. 네. 그쵸? 315.47 이렇게 되죠. 수치가 이렇게 됩니다. 적용.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내리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어드려야죠. 오늘 오후 9시에도 저기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있습니다. 네. 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주봉. 예, 코200이죠. 제가 코스피 200 지수를 분석하는 이유는 선물의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코퍼스의 기초 자산은 선물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의 기초 자산도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지수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랑은 간간히 괴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는 거의 분석을 안 하죠. 레버리지랑 코퍼스 거래하는 사람이 코스피를 본다?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그냥 지수인 거죠. 자, 상단선. 이제 매도가죠. 네. 매도가가 어디 있냐? P5 319.99 네. 319.99 그 다음에 그 위에 T3이 있어요. T3 321.5 그 위에 이격볼벤이 있죠? 네. 이격볼벤 T20 324.73 요게 매도가예요. 그러면 요게 1번, 예, 요게 2번, 3번입니다. 자, 319.99에서 324.73까지 이게 매도형입니다. 자, 전분 고가를 넘으면 매도를 포기하나?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영구간이에요. 네, 여기는 영구간입니다. 네, 그냥 고가가 높을수록 좋아요. 전고 넘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매수가 여기 하단선이죠. 하단선 매수가. 자, 얼마였냐?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파란 거. 요거. 자, P5 313.88. 다음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T5가 309.87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가는 예, 전봉 저가에서 예, 313.88까지입니다. 여기가 매수 영역이에요. 이제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때 설명드린 게 있어요. 상단선은 매도한다. 그죠? 하단선은 매수한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다. 근데 상단선이 전고보다 아래에 있어야 좋다. 반대로 하단선은 전저보다 위에 있어야 좋다. 네. 그러면 현재의 주봉을 보면 매수도 괜찮고 매도도 괜찮은 거예요. 현재의 주봉만을 봤을 때는 하단선은 전저 좀 위에 있고 상단선은 전고 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고요. 선택하시면 돼요. 네, 됐죠? 그러면 매도자는 이 공간을 쓰는 거고요. 매수자는 이 공간을 쓰는 거예요. 자, 내일 장이 딱 시작해요. 매도자 할 일 없어요. 그죠? 딱 시작했는데 뭐 어차피 상단선으로부터 멀어. 319.99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매도자는 뭐예요? 하단선을 눌러주나 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매도자는 할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수자가 313.88 아래로 내려갔어. 그러면 이제 매수할지 말지 고민을 그때 하셔야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매도자는 야 저거 누르고 내려가라. 네.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저걸 누르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는 할 게 없습니다. 네. 제가 할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맨날 할 게 없대. 네. 대부분 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시점에 딱 갔을 때 그때만 거래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뭐하러 거래해요? 알지도 못하는 건데. 자, 다음 주가 되면 319.99 위에서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네,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인데 다음 주 되면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자, 다음 주는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걸 상승 추세로 바꾸려면 급등해야 돼. 급등. 급등이 오지 않는다면 이건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나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걸 찍어요. 이걸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자, 먼저 내려간다. 1번. 예. 그 다음에 상단선까지 올려요. 요게 2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떨어져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3번. 이게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하단선을 찍고 위로 올라가서 상단선을 다시 찍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TO 하단선을 찍어요. 이런 식의 흐름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래서 저는 잘하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요. 매도자는 시작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관망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됐죠? 네. 그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321.5. 그 다음에 저가는 309. 종가는 310. 요렇게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제가
바라보는 봉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바라보는 봉이 이거라고. 이 봉을 기다려요. 이렇게 봉이 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상단선 맞고 떨어지는 요런 봉, 요 별표. 그 다음에 여기를 닫고 초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눌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1번, 2번. 예, 요런 흐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오르면, 주초에 오르면 이거 상승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상단선 찍으러 가는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현재 상태가 그 고포스를 들고 있을 때 수익이냐는 거예요. 수익이면 줄여볼 필요가 있겠죠. 왜? 320일까지 오면 다시 더 사면 되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대로 확 떨어지면 팔았던 걸 후회할 거잖아요. 그죠? 올라올 줄 알고 몽땅 팔았는데 그대로 내려가면 물량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악성 댓글이 달리겠죠. 너 때문에 다 팔았는데 올라오기를커녕 그냥 내려가더라.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어. 예?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수익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량을 줄이는 거죠. 다 줄이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니까 단가를 조절하고 싶은 만큼만 이제 줄여놓고 이제 320일 위로 다시 오면 그 줄였던 물량을 다시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가가 확 조절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보유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저는 실제로 물량 줄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줄여놨어요. 왜? 320일 가면 또 살라고 줄여놨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냥 거래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몰래 팔아버리거나,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예. 제가 팔고 싶을 때 싹 팔고, 제가 사고 싶을 때 싹 사고, 예. 그러면 사실 큰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정보가 공유되잖아요. 분석하는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는데 타인에게는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팔았는데 그분이 들고 계시거나 저는 샀는데 그분이 안 샀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살 거다. 아니면 어느 순간에 팔 거다.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살 거다. 이런 걸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라서 거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저는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구독자가 거의 3,9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거래했을 때 피해가 안 생길 정도의 그런 안전한 구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끝난다. 310 아래에서 끝나게 되면 주봉은 망가져요. 주봉은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상승 추세는 이렇게 망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같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얘도 하락하고, 얘도 하락해요. 얘가 이제 P고, 얘가 T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P차트라고 하는 볼린저 밴드 5 하단선도 일주일이 더 지나면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 이제 다 붕괴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락 준비 끝이에요. 하락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310 아래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310 아래에서 끝난다는 얘기 자체는 위로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린저 밴드 20하단전 여기 있죠? 볼밴 20하단. 네. 여기까지 개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90 아래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안하세요. 네. 다음 주에 310 아래로 끝나면 290 아래까지 열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뭐 일봉은 제가 보기에 뭐 특이사항 없을 거예요. 네, 없어. 이거는 오르고 내리는 거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고 밑으로 빼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월화. 여기가 월화잖아요. 네, 여기가 0구간이에요. 0구간. 그 여기가 1구간이죠. 1구간. 지금 투자심리도는 여기서 내려갔는데 아직 저가는 안 내려갔어요. 저가는. 저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저가는 수요일날 내려가요. 내려간다면 수요일날 내려간다는 거죠. 저가.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기에 좋은 시간대는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 이후예요. 수요일 이후. 모든 투자 심리도가 다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은 수요일 이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을 보시는 분이라면 수요일 이후의 시간을 노려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는 321 위에서, 일단 이제 320이죠. 320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월요일 날은 320 안 올 거잖아요. 예? 월요일 날은 지금 315인데 뭐 320 올라가려면 얼마예요? 5% 올라야 돼, 5%. 예.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월요일에 뭐 바로 급등하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320 월요일날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가도 화요일날 가겠죠.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화요일날 반영한다 그러면 화요일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화요일날 올라가면 지금 0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다 투자 심리도가 다시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수요일 이후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320은 넘어야죠.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 그럼 일단 320 넘어야 돼. 이게 1차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 이후에요. 왜? 어차피 수요일이 지나야 돼. 여기 내려가는 게 수요일 이후에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화요일날 상승하면 투자 심리도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싹 다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략하셔야 될 건 뭐다? 다시 내려가는 시점을 공략해야 되니까 화요일도 0구간이지만 수요일날 1구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등졌기 때문에 화요일도 매도할 수 있어요. 수요일도 매도할 수 있고, 왜? 목요일날이 1구간이라. 이게 세미나 때 얘기해드린 거예요. 1구간을 등지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앞이 1구간이야. 그러면 현재봉이 음봉 뜨면 내려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음봉 뜨면 수요일날 내려가겠다는 얘기고, 수요일날 음봉 뜨면 목요일날 내려가겠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화요일날 양봉 났다? 그러면 0구간이어도 상승하면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이 양봉이면 수요일도 상승하겠다는 얘기고, 수요일이 양봉이면 목요일도 상승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화요일이 음봉이면 수요일날 떨어지겠다. 화요일날 양봉이었다가 수요일날 음봉이면 목요일날 떨어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치가 일단 320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추봉의 상단선을 찍어줘야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320을 찍는다. 이걸 찍고 나서 고민하세요. 그럼 만약에 월요일날 지지부진했다가 화요일날 갭상승으로 팍 떠요. 근데 걔가 음봉 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수요일부터 떨어지겠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관찰하시라고요. 화요일부터 딱 눈에 불을 켜고 관찰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수요일 이후로는 좋아요. 일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 하락이 온다면 일구간이 많기 때문에 투자 심도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힌트예요. 자, 일본까지 다 설명드렸죠? 네. 여기까지. 제가 잠시 펜스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3일봉 요즘 재미들렸죠? 3일봉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가 여기서부터 내려가요. 네, 그리고 지금이 최저치입니다. 그쵸? 네, 최저치예요. 네, 여기가 가장 높은 종가고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 중에 제일 낮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낮아요, 여기가 낮아요. 1번, 2번. 1번이 낮죠. 그러면 2번이 1번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 2번이 1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얘가 310입니다. 별표.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게 월요일까지 가요. 월요일까지. 근데 월요일에 321을 넘어. 여기가 321이거든요. 예. 월요일에 321을 넘으면 종가 투자 심도가 올라가면서 횡보해요. 그럼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321 위로 월요일날 상승하면 예. 오류가 없습니다. 예. 반대로 못 가면 어떻게 된다? 312로 가야 된다고요. 밑으로 가면 예. 이건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312가 됩니다. 312가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봉을 그리든 상관없어요. 목표가는 310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월요일날 종가가 321을 못 가고 화요일날 321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면 되죠. 왜? 312로 가야 되니까. 유효기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 예. 요거 봉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답니다. 그러니까 15거래일간 유효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5일 동안 유효합니다. 거의 이번 달 다 끝날 때까지 유효해요. 자, 저가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저가는 311.69입니다. 네, 311.69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봉에서 312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저가를 깰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도가 최저치로 떨어져요. 그러면 312만 깨야 되는 게 아니라 311.69도 깨야 됩니다. 근데 311.69가 뭐다? 이번 주 저가예요. 이번 주 저가인가? 지난주 저가인가? 잠깐만요. 이번 주 저가인가요? 주봉. 지난주 저가. 아니다. 이번 주 저가네. 이번 주 저가. 예. 이번 주 저가를 깨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321을 월요일날 못 가면, 예. 3일봉은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요. 종가상의 최저가 모드. 그러면 311을 가야 돼요. 1차로. 근데 311을 가려면 지금 만들어진 저가도 붕괴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도 최저가 모드가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간다? 311.69로 가는데 이게 이번 주 저가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깬다고. 예? 월요일날 320일 못 가면 예. 금요일날 311.69 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주봉을 그려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서.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320일 넘으면 월요일날 320일 안 넘고 그 이후에 321을 넘으면 어떻게 한다? 고포스 산다고요. 설명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선물. 선물은 뭐 똑같으니까. 똑같죠? 자, 선물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선물, 월봉, 예. 별로 볼 거 없고, 이건 이제 반기일,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기 때문에 예, 이 봉은 다 없어질 겁니다. 예, 차월물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월봉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315.45 예, 특이사항 없을 겁니다. 만기 가깝기 때문에 뭐 선물은 사실 거래 가치가 별로 없죠. 자 보겠습니다. P5 320.93 선물요. 주봉 상단선 매도가 320.93 1번 320.93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320.93 P5 다음에 그 다음에 T3이 붙어 있거든요. 321.76 그쵸? 그 다음에 이격볼벤이 어디 있냐면 T20이죠. 325.40 이렇게. 그래서 320.93에서 325.40 여기가 매도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 하단선 이제 매수가죠. 매수가는 예, P5밖에 없어요. 그래서 313.99 자, 그 다음에 T5 하단선은 309.64 309.64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전봉 저가 에서 313.99 여기가 매수 영역입니다. 어떤 걸 사용하실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끝. 그리고 예, 뭐 일봉은 코멘트 할 거 없습니다. 일봉은 노 코멘트. 더기다 이게 만기까지 있어가지고 예, 거의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끝입니다. 일봉은 볼 게 없다. 그럼 요거만 딱 기억해 두셨다가 거래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20일 넘어가면 예, 다시 고퍼스를 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